2010년 11월 고1 모의고사 26번에서 29번 문항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설명에 앞서서 우선 27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항에서는 이산화탄소 상태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문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항을 풀기보다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해당 그래프 문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방법을 익혀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주 27번 문항 설명 시에 해당 그래프 문항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물을 가열하면 보통 100도씨에서 끓어 수증기가 된다. 하지만 물은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기화될 수 있다. 압력이 낮은 산 위에서 물의 끓는 점이 낮아져 밥이 서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서 기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입니다. 그러나 특정 온도와 압력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아무리 열과 압력을 가해도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 물질이 되는데 이를 초임계 유체라고 한다. 그래서 초임계 유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 온도와 압력 이상에서 상태가 변하지 않는 물질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임계 유체는 기체와 액체 성질을 동시에 띠고 있어서 기체처럼 가벼워 확산이 잘 되고 잘 퍼져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액체처럼 다른 물질을 잘 녹여낸다. 뿐만 아니라 액체와 달리 점도와 표면 장력이 낮아서 1mm, 1나노미터보다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초임계 유체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에 잘 녹여내는 성질 그리고 점도와 표면 장력이 낮은 성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초임계 유체의 이런 특성은 커피에서 카페인을 추출하거나 천연 화장품에 들어가는 식물 추출액을 뽑을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임계 온도가 31도씨, 임계 압력이 73.8기압인 초임계 상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이것을 커피나 녹차, 참깨 등을 추출하는 물질에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물질의 미세 구멍에 침투하여 원하는 성분만 녹여서 나온다. 그래서 초임계 유체를 특정 추출하고자 하는 물질 사이에 통과시켜서 그 추출하는 물질을 뽑아낼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임계 상태인 이산화탄소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녹여내는 정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단순히 녹여내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절까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상태로 만드는 것일까? 우선 이산화탄소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 낮아 다른 물질보다 초임계 상태로 만들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카페인이나 참깨 기름이 이산화탄소에 잘 녹기 때문이다. 소금이 물에 잘 녹지만 기름에는 안 녹는 것처럼 말이다.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표현한 이유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예시라기보다는 유추에 가깝다. 유추의 설명 방식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물질이 가지는 극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물질은 분자 구조에 따라서 극성을 띠기도 하고 띠지 않기도 한다. 극성이 있는 성분을 추출하고 싶으면 극성이 있는 물을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쓰면 된다. 이 극성이라는 건 전기적 특성을 얘기하는데 물은 전기적 특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물은 임계 온도가 374도씨, 임계 압력이 221기압이나 되기 때문에 물 대신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알코올같이 극성이 강한 물질을 섞어 극성 물질을 추출하는 용매로 사용한다.
물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이 높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대신에 극성이 강한 에탄올, 알코올을 섞어서 극성 물질을 추출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입니다. 초인계체는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일 외에도 건축, 단열재, 폐수 정화 시설 등 활용 범위가 넓다.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물질을 초인계 상태로 만들기 위해 임계 압력까지 압력을 올리는 과정은 장비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원하는 물질을 녹여내기에 어떤 용매가 가장 적합한지,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추론할 수 있는 이론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초인계 유체가 가진 한계점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초인계 유체의 정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계 유체의 경우에는 특정 온도와 압력 이상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 특징으로는 기체와 액체 상태를 동시에 가지면서 액체보다 점도와 표면 장력이 낮고 좁은 틈 사이로 침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초인계 유체는 원하는 성분만을 추출하거나 원하는 성분을 녹여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굳이 이산화탄소를 초인계 유체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인계 상태로 만들기 쉽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카페인, 참기름 등의 물질이 이산화탄소에 잘 녹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극성을 이용한 방법이었는데, 대신에 물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극성이 높긴 하지만은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대신에 극성이 높은 알코올을 섞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 초인계 유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한계점과 그에 대한 극복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싸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을 찾고 원하는 물질을 녹여내기에 적당한 용매를 찾아야 하고 효율적인 압력과 온도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읍 초인계 유체 개념. 초인계 유체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 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읍은 맞는 설명이고, 2번 니은 초인계 유체 특성, 이것 역시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귿 초인계 유체의 분자 구조, 이것은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리을 초인계 유체의 활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윗글과 보기를 연관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에 나와 있는 글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제시되어 있고 Y축은 압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온도는 31도씨, 압력은 73.8 기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가 제시되어 있는데 요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초인계 유체가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체나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문제를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1번입니다. 온도가 A보다 낮아지면 이산화탄소의 상태가 변한다. 그렇죠. A보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초연계 유체 상태가 풀리게 되면서 기체 또는 액체로 상태가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온도 압력을 A보다 높여도 이산화탄소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A보다 높인다는 건 초인계 유체 상태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3번, 압력이 A보다 낮아지면 이산화탄소로 원하는 물질을 추출할 수 없다.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여기 액체나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니까 물질을 추출해내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4번, 온도와 압력을 A보다 낮추면 이산화탄소의 점도와 표면 장력이 낮아진다. 초연계 유체 상태의 특징이 여기 보면 점도와 표면 장력이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게 풀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니까 틀린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이산화탄소에 비해 물은 온도 압력을 A보다 높여야 하므로 초연계 상태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서는 그래프만 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본문에서 물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물과 온도와 압력이 높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번입니다. 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인데 물질의 극성에 따라서 물질을 추출하는 용매가 달라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이 극성이 있는 물질을 추출하고 싶으면 극성이 있는 물을 초연계 상태로 만들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29번입니다. 기역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이론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세운다라는 건 립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통적으로 립자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정답은 1번 정립, 정하여 세운다라는 뜻이죠. 근데 2번 성립은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 설립은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일으켜 세운다. 수립은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한다. 건립의 경우에는 기관, 조직체 따위를 새로 조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해당 단어 문제,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르는 어휘들은 사전을 찾아서 한번 스스로 써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어휘력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1월 고1 모의고사 26번에서 29번 문항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